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자료 위조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일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시 간첩 의혹 증거 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사실조회서에도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조영기 원로 목사의 설교 정지를 요구하는 논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위조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일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증거자료 위조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하고 국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원 개혁 등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밀어붙인 상황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유성시 간첩 의혹 증거 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사실조회서에도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 협조자로부터 사실조회서를 건네받아 검찰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룽시 공항국의 사실조회서는 유 씨가 2006년 5월에서 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고 확인한 문서입니다. 공안당국은 그동안 이 문건을 공식 외교 경로를 거쳐 입수했다고 주장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다른 문건 2건과 달리 국정원 협조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서마저 국정원 협조자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짜맞추기 위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증거 조작 부분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범죄적 행위라며 국보법에 정해진 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날조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국법법 위반임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협력자 김모 씨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그 유성 씨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들 대부분 세 건 다 조작됐다. 여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예. 이 조작 사실이다.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검찰이 내부적으로 포렌식을 해서 자체적인 결론으로도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제출했던 세 종의 문서의 도장과 변호인이 제출했던 문서의 도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예. 또 이것이 이제 중국 대사관의 회신에 따라서 그 국정원이 제출했던 문서가 위조됐다라는 점이 이미 밝혀진 점에서도 사실은 위조되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해도 됐을 것이라는 점을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추가로 이 문서를 입수했는지 실제로 조작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협력자로 알려졌던 김모 씨의 유서 부분은 바로 이 문서들이 조작됐다라는 점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유우성 씨 간첩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성을 극명하게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수원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해서 사실상 공천을 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며 전 지역에 조사단을 보내 사전 공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입니다. 국가 예산을 써가며 총체적인 불법 공작을 벌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온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예산 통제권이 유야무야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문민감시 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요, 이 보좌진이 거기 접근을 못합니다. 일반 부채 예산은 국회의원실에서 모든 보좌진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갖다가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하고 하고 있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보고 있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그걸 보고 있고, 이렇게 국회로 말하면 아마 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그 부처 예산을 샅샅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는 제출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접근이 안 되고, 국회의원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예산서를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국회 정보위에 있는 뭐 전문위원 한두 명이 그거를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이 예산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좌 시스템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었는데, 막판에 그 새누리당이 또 그것을 약속을 깨는 바람에 이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좀 추궁하고, 정말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정보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후퇴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야당이 신당 창당과 맞물려 수사 향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데 국민들은 구태정치로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국정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다, 순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임이니 뭐 특검이니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기 원로 목사의 설교 정지를 요구하는 논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법제분과위원회는 어제 당 회장 이영훈 목사에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심우정지 여부를 결정할 임시당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당회 소집 요청서에서 조용기 원로 목사가 장남 조희준으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35억 원의 탈세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원로 목사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심우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당 회원들의 토의를 거쳐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시당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당내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거론이 됐던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도 불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결정하면서 야권은 다자구도에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개편이 됐고 야권 단결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적어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선 정의당이 목표하고 있는 복지국가와 정치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야권 후보들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십니까?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출마로 결정하셨어요? 네네. 그 정치는 현실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저같이 소수정당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현실적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네. 나의 의지가 가리키는 길을 가는 것도 최선이지만 또 때에 따라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정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윤여준 의장 간 갈등설과 안철수 비선조직 논란에 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갈등의 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라며 어제 저녁에도 윤 의장을 포함해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갈등의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도 윤 의장님을 포함해서 공동위원장이 어제도 이제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당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협의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통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안인데 워낙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고 긴급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모든 분들과 충분하게 좀 상의하지 못한 이런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절차상에 좀 이제 서운한 문제라든지 같이 이렇게 협의하지 못한 이런 점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일요일 날 통합 발표를 하기 이제 직전에 위원장님들과 전체 김성필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장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을 드리고. 한편 박경철 안동신세계 연합클리닉 원장과 곽수종 새정치연합 총무팀장 등이 막후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도 일축했습니다.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특별히 누가 독단적으로 참여해 위원장들도 없는 데에서 의사결정을 참여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많은 친구들 얘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문제는 아니다. 비선조직이라는 식으로 아주 편협한 어떤 조직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도, 습도는 34%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